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온 과정 속에서 오랜만에 이틀 연속 강한 반등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거의 2,000개가 넘는 양질의 상승장이 이어졌고, 또 이번에는 상승의 강도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난번에 하락을 했던 갭 하단, 갭 상단 구간까지 코스닥은 올라오는 등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시장이 바뀌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드리지만요, 이번에 시장의 하락 다소 좀 급하고 과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CFD의 증거금 10배 레버리지에서 또 그게 레버리지가 하향 조정된 부분, 거기에다가 중국의 갑작스런 홍수까지 나면서 중국의 전력난이 가중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하락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충격과 고통을 시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들, 특히 스윙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시장 반등이 조금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상승의 강도는 비교적 셌다, 그런 의미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수급이라든지 등등을 파악해 보면 여전히 시장에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현금이 없다면 현금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한 주식 매수가 들어갔다면 그 레버리지를 통한 부분은 철저하게 청산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서 레버리지 없는 정상적인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폭락기,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주제를 보면, 어제는 그랬죠. 악재 속에 피어오른 상승의 불꽃이라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강한 상승 마감에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서 멈출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회복해 줄지, 그러나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그나마 많이 긍정적 시각으로 바뀌는 모습은 다행스럽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이 최초에 많이 밀렸을 때 주변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3100포인트였는데 요 며칠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주식을 사도 되냐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는 게, 시장은 내일 소폭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거는 인간 지표에 의한 부분이고요.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닥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오전에 그냥 광속으로 이렇게 시장을 올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오늘 또한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죠. 오늘은 특히 이 바닥권에 있는 많은 종목군들이 거의 거래대금 20억, 30억, 많으면 50억, 100억 정도 아주 적은 거래대금으로 상승폭이 7에서 10% 가까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상승 이후 내일장 소폭 밀리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과거에도 항상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종목마다 상관관계는 틀리겠지만 많게는 30% 바닥에서, 적게는 15에서 20%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대형주는 통상 10% 정도 선을 잡는 게 비교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을 좀 즐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를 먼저
좀 놓고 보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 또한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옵션 만기 기일이었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푼 매수가 몰렸는데 오늘 정확히 그 푼 매수의 끝자락까지 시장을 올리면서 그 개인의 풋 포지션이 전부 다 휴지 깡통이 돼버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포지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에 온통 비관적인 시간들만 가득한 가운데 파생 시장에서 상승에 원래 베팅을 하던 개인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전부 다 포지션을 몽땅 바꿔버리는 일이 얼마 전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포지션이 완전 깡통이 났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다행스럽게 기술적 반등이었고 최근 개파락 메꿔주는 모습 좋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수급적으로 사실 외국인은 파생 시장을 이용해서 통상 선물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으로 하여금 현물을 매수하게끔 강제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파생 시장을 이용한 인위적인 상승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해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재 일련의 이 뭐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재 속에서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준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해준다면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스탠스 변화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점을 좀 잘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잠시 흔들렸었는데요. 그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CPI가 발표는 최악으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해운 물류 대란을 해결할 방법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물류 병목 현상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미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까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국내도 오늘 사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상승을 했죠. 금일 중국 또한 소비자 물가 지표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큰 변동은 없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이 점이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0%, 전월 대비 1.2%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이러한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산 원가가 10%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즉 시장은 전고점을 향해 갈 수는 없는 환경 속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종목들 이제 약간 지수를 먼저 오늘 체크를 해보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죠. 코스피 항상 말씀드렸던 이 다이버전스의 발생, 이 구간에서 사실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죠. 거의 최악 순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이 RSI 지표, 이 위에 있는 게 RSI 지표인데 20을 찍고 나서 쌍바닥을 찍고 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쌍바닥을 이 하단에서 만드냐 아니면 이 언저리에서 만드냐의 차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언저리에서 만들고 일단 돌려주는 모습이라 이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의미 있는 구간이죠. 지표가 하나, 두 개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20을 찍고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여기에서는 다이버전스도 나왔죠. 이 구간에서 급락 이후에
다이버전스의 발생 그리고 상승. 그래서 의미 있는 지표들 흐름들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단기적인 21선까지의 반등일지 아니면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120선까지 선 반등일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없다면 일부 현금화를 해 놓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 종목, 섹터마다는 다 다를 거예요.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 강한 섹터가 있다면 좀 더 끌고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마이너스가 큰 종목부터 줄여 나가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니까. 자,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이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삼성전자 또한 때가 되면 저는 다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순번을 두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최근에 카카오 먼저 보면 매를 먼저 맞았죠. 매를 강하게 먼저 맞고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좋았던 현대차, 근데 이때까지 보면은 얘도 매를 많이 맞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뭐 전기전자라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올까요? 매 맞고 있다가 이렇게 또 돌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천천히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체크를 해보면 어제 제가 빼먹었던 한국 BNC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할게요. 오늘 시장의 최고의 주도주는 다름 아닌 경구용 치료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에서 사실 이 자리 9조 9천억 들어왔던 이게 매집봉의 흔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큰 재미를 못 봤어요. 큰 재미를 못 보고 종가 직전에 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수도 체결을 시키지 못해서 사실은 오늘 쳐다만 봤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빠진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할 때는 보통 바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죠. 이미 이번 주만 해서 50%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고, 내일까지 상승을 하면 단기 60%의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 추가 상승을 하면 저라면은 매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국전약품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대거 바닥에서 반등을 크게 해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전약품, 바이오니아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 밖에 넥스트 사이언스, HLB 계열의 이제 백신 쪽이죠. 그래서 나노코박스 종목군들까지 거의 대부분 바닥권에 있는 이 제약 바이오의 간등이 강하게 나왔고, HK 이노엔이나 이런 경구용 치료제, 해외 경구용 치료제, 머크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 강했던 테마가 무언가 생각을 해봐야죠.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던가요? 최근에 강했던 이 테마, 먼저 오징어 테마, 버킷 스튜디오, 뭐 추가 상승은 하긴 하였으나 상승의 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쇼박스도 마찬가지죠. 약간 부담이 되는 위치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이쪽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즉 시장이 돌아설 때는 어떠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냐면 섹터의 흐름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지수랑 같이 갈 때 IT 반도체는 그냥 죽어라고 밀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힘텍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리해서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시장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 테마 섹터,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지금의 시장의 테마를 오징어가 리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에코갭이라든지
에코갭이라든지 이런 리비안 테마가 유지를 해 주었죠. 그 다음에 GSE라든지 에너지 관련주가 나머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전부 다 시장이 하락하는 그 기간 동안 시장과 반대로 갔던 종목군들인데요. 반대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갔을 때 이 종목군들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이제부터 잘 해야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처럼 이 시장에 이 혼잡하고 또 시장에 이 변화가 생길 때 또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리비안 관련주 좀 볼게요. 제가 리비안 관련주 종목군들 최근에 계속 언급했던 게 CIS, TSI 등등 종목군들은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 그때 정도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 그때 정도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구간까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2차전지와 이쪽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도를 했냐면요,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움도 많은 종목인데 비중도 많이 들어와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매매는 여기서 다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3박 4일 동안 매매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종가에 들어가려다가 이 리비안 관련 테마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이번 주 방안인데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망 매물을 막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차라리 좀 밀렸으면 이런 돌파 자리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전환을 해볼 생각이고요. 11월 달에 상장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관심은 두되 매매를 좀 뒤로 해볼 생각입니다. DA 테크놀로지라든지 우신 시스템 등등의 종목군들이 되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 원전 섹터, 두산중공업, 오늘도 추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지금은 원전 테마로의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시장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폭 밀리면 매수해 봐도 좋겠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좀 못했어요. 두산중공업을 좀 더 밀리면 봐야지 하다가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쉽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내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려면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연 이틀 거래 대금이 4, 5천억씩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힘이 보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힘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원전 관련해서 전에는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셌는데 지금은 일단은 최근에 상한가 간 에너토크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토크가 밀리면 차라리 에너토크를 뭐 이런 자리에서 보는 게 저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윗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물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바닥에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오는 이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휴마시스라든지 종목군들 보면 엄청나게 올렸다가 바닥에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는 거죠.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토크가 역배열이긴 하더라도 이번 원전 이번 파스에서는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체크를 잘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어서 리비안 관련해서는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안 보고요. 머크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내일까지는 아마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낙폭과대 종목은 기술적 반등은 50%까지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글로벌 에너지에 이어서 원자재 섹터가 최근에 강세인데, 오늘 사실 구리 관련 종목군들을 시초에 좀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구산업이나 이런 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을 하면서 좀 보려고 했는데, 갭 자체가 높게 뜨는 바람에, 갭이 굉장히 높게 떴죠. 뜨고 밀려서 좀 마감하는 바람에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구리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알루미늄도 성격이 되고 구리도 약간 섞여 있는 약간 잡탕스러운 종목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리나 이쪽 섹터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종목군들이 실적이라든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구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구산업도 이렇게 보면은 안 나오는데, 올해 벌어놓은 돈들 보면은 천문학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창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200억 벌던, 280원 벌던 애가 벌써 400억을 찍었다라는 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이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은 PJ 메탈이 이 구간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PJ 메탈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거의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이었는데 좀 밀렸죠. 내일 살짝 밀렸을 때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PJ 메탈 이렇게 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 등등도 같은 알미늄 섹터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에 이 오리지널 애들은 조금 밀리는데, 알미늄이 후발로 다시 움직이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원정과 이 에너지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국전약품, 한일화학, 미래생명자원, 코닥고, 나노 CMS, 흥하해운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여기서 샀다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팔고 했더니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해서 좀 아쉬웠고, 이런 종목군들,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에 좀 연속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 대금도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아연이라는 광물이 최근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아연이라는 광물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연 관련주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첫 상한가, 아연으로는 최근에 올라가는 상한가라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아침에 이제 이 아연 광물 쪽에서는 대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 있게 봐봐도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 리비안 관련해서는 이런 잡주가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상따를 해서 좀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게 매매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이 차트는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회원님들한테 와, 이 종목 공시 내고 완전 박살을 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절대 사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는 거는 무지한 거고요. 이 자리에 사는 거는,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땅끝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때의 매도 물량을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사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고 그로 인한 관리 종목 탈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만 이 앞에 이 봉을 확인하고 좀 들어가서 한 반은 매도하고 반은 좀 들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상한가 종목은 잡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근데 이거는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좀 넘어가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비안 관련주는 시간을 텀을 갖고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시장에서 섹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더 이상 상승을 못하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때 대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항공주가 위드 코로나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종목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위드 코로나는 어느 쪽일까요? 제 생각은 YG 엔터라든지 엔터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엔터주를 YG 엔터를 하나 저희가 편입을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박스권, 그 다음에 대량 매물이 있는 구간이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구간을 깼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넘어가고 있고, 하이브의 이 BTS가 조만간 이 대면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이 엔터의 흐름이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 3사 중에는 YG 엔터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장 상승 이후에는 시장에 아마 주도주가 새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을 드리면, 항공 우주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냥 오늘 전량 매도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조금 더 볼 수 있는 테마가 맞습니다. 왜 다음 주에 이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나로의 발사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오늘 많이 올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장 대비 대신 시장이 하락할 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도 약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세트랙 I 등등 해서 내일까지 올라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나로의 발사를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발사 전에 최대한의 물량을 매도를 해놓고, 만에 하나 그런 리스크가 있죠. 가다가 터져버린다든지 해버리면,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또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시장이 반등해줘서 저도 한시름 놓인 것 같고요.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보다도 그냥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카 이거는 하나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연장성 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분들 댓글에도 말이 많던데, 사실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눌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는 종목만 눌림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매매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종가로 눌릴 때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좀 일부 사서 일부 팔고 이제부터 좀 모아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잖아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또 이 자리 거의 언저리에서 일단 판 다음에 돌파할 것 같아서 다시 매수를 했고, 돌파가 안 되는 호가창의 흐름이라 다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저의 이제 그릇은 아마 여기까지겠죠.
그러나 신규 상장주는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음봉을 맞고 떨어지면 이때부터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매매 대상에서는 네, 제외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 매매 방법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의 매매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신규 상장 종목의 매매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